요즘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훌륭한 문화재, 그리고 건강한 맛을 자랑하는 한식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맛있는 한식을 먹는 것은 즐겁지만 단 한 가지 힘든 점이 바로 좌식 테이블에 앉는 것이죠.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앉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사실 좌식 생활은 무릎 관절에는 무리가 많이 가는 방식입니다. 서양인들보다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에게서 무릎 관절염 환자가 많은 이유가 이런 좌식 생활로 인해 다리가 O자로 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리가 휘게 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외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돼 무릎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리 싶어서 계단 오를 때도 약간 좀 찌릿한 데잖아. 힘이 이게 가지질 않는다고 하잖아. 이 무릎이 부딪히는 그게 있죠. 부딪히면 어떨 때 또 그런 소리도 나고. 관절염의 치료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의 연골을 제거한 후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보편적으로 관절염이 완전히 진행돼 말기에 다다르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면 평균 연령이 늘어난 요즘엔 재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중년층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년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적합한 수술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인의 무릎을 최대한 보존하며 관절염 치료와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염의 자기관절 보존 수술에 대해 황철호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에는 그 관절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랑한 연골로 덮여 있고 그다음에 그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물렁뼈가 있는데요. 이제 퇴화가 되거나 외상에 의해서 연골이 마모가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골이 까진다 그러죠. 연골 결손이 생기고 점점 관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게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제일 심한 거는 평지 걸을 때도 무릎이 아파요 하는 거, 계단이 내려갈 때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평지 걸을 때랑 다르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이 한 5배 정도가 관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나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쪼그려 앉는 게 힘들다거나 양반다리가 하기가 힘들다거나 그렇게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서 그 관절염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골 결손이 경미하거나 혹은 어느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연골 재생술이라는 걸 통해서 연골을 살려주는 관절 보존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휜다리라든지 X자다리 같이 다리에 변형이 있는 분들은 교정 수술을 통해서 관절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뭐 관절이 다 마모가 돼서 뼈끼리 붙는 걸 우리가 관절염 총 4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됐을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관절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관절 보존 수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관절을 살리는 수술입니다. 이제 뼈와 뼈가 다 완전히 붙고 연골이 다 결손이 됐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 전에 우리 관절을 살릴 수 있다면 고려하는 수술인데요. 대표적인 자기관절 보존 수술은 휜 다리이면서 내측 관절염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내측 관절염에 대한 연골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관절염 치료를 하고요.
내측에 걸리는 체중을 압력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축을 중간에서 약간 외측으로 돌려주는 교정수술, 즉 절골술을 해서 관절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기온이 우리의 마음마저 서늘하게 만든 화요일 아침. 꽁꽁 얼어버린 도로의 모습과 다르게 병원 대기실은 온기가 가득합니다. 일찍 눈은 떴지만 계속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는 권동숙 씨. 오늘 수술을 하는 날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봅니다. 이제 가야당 걸을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나 난간대를 잡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바로 못 내려가고 옆으로. 몇 년 전부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장사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미루다 보니까 이제 장사 이제 그만 접고 이제 수술한 계기가 됐어요. 소지품은 싹 다 푸셨죠? 아무것도 없으시고 네. 머리하고 심장 수술하신 적 없으시고 자, 들어오시고 신발 벗으시고요. 머리는 여기 그리고 무릎 자, 오른쪽 주시죠. 오른쪽 무릎.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진행하는 동숙 씨. MRI 검사를 통해 환자의 무릎 관절 모양이나 크기 등의 구조를 정밀하게 측정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십자인대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무릎의 수술적인 치료들이 성공이 되는데 어머니가 다행히도 전방 십자인대하고 후방 십자인대는 건강한 상태거든요. 오로지 안쪽의 연골만 이렇게 지금 다 까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안쪽의 연골판이 뒤쪽에서 지금 터져 있어요.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펴주는 교정 수술하고 구멍을 뽕뽕 내서 연골을 재생하는 미세 천공술이라고 연골 살리는 수술을 같이 하면 그래도 어머니 건강한 어머니 관절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환자분은 무릎을 걸을 때마다 부딪히는 느낌이 나면서 그럴 때마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물도 자꾸 차시고 이제는 보행 자체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위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내원했을 때 환자분을 봤을 때는요, 일단은 내측 관절 부분 쪽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고 무릎에도 부음과 열감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학적 검사라고 하죠. 무릎을 굽히고 돌리고 만져보면서 이거는 연골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을 추측을 하였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서 정밀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정밀검사 MRI를 찍었을 때 소견입니다. 이렇게 바깥쪽 관절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고요. 오로지 내측 관절 쪽에만 연골이 다 결손이 돼 있었고 말랑말랑한 연골이 관절을 보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뼈에도 멍이 들어가지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관절 쪽에서 발목 관절까지를 이어주는 축을 우리 몸의 체중 부하선이라고 합니다. 이 체중 부하선이 무릎 안쪽으로 몰려 있는 휜 다리, 즉 오다리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수술임을 잘 알고 있는 황철호 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또 보며 수술을 준비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의료진은 한마음이 돼 수술을 시작합니다. 오늘 수술할 내용은 이제 자기관절 보존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인데 이제 절골술 그리고 미세 천공술로 연골 재생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은 그래도 본인의 관절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취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동숙 씨는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어 오늘 2가지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휜 다리를 위한 절골술과 연골 손상 부분을 재생하는 미세 천공술입니다. 연골 손상의 크기를 측정한 후 미세 천공술을 시행하는데요. 미세 천공술은 연골이 박리돼 뼈가 보이는 병변 부위에 인위적으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는 방식으로 뼈에 구멍을 뚫어주면 뼈 안에 있는 골수세포가 나오면서 무릎 골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술은 이제 계획했던 것처럼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4주간의 체중 부하를 금지시킬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보조기 착용 하에 조금씩 각도를 변경해 가면서 운동 범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한 6주 정도부터는 완전 체중 부하를 통해서 보행이 가능하게 할 거고요.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보조기를 벗고 일상적인 보행은 가능할 수 있게끔 재활을 할 계획입니다. 수술을 받고 며칠 후 동숙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허벅지 근력, 예. 이렇게 다리 드는 운동, 특히 이게 엄지에 딱 힘주고 예. 다리 드는 운동 많이 해야지 나중에 걸을 때 안 예. 아파요. 예. 알겠죠? 하여튼 이렇게 잘 회복하고 딛는 거 하지 말고요. 알겠죠, 어머니? 예. 예. 항상 붙는 바지를 못 입으니까 넓은 바지 입어야 되고 남들 쳐다보면 그게 항상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걸어가는 걸 그걸 제일 원하는 거예요. 조금은 여유로운 오전 시간. 아이를 챙겨 학교에 보낸 후 병원을 찾은 전효정 씨. 한눈에 봐도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2달 전까지만 해도 효정 씨는 매일 아침 줌바 댄스로 하루를 시작했던 활발한 주부였습니다. 원래 그 다이어트 때문에 그 줌바 댄스를 배운다고 하다가 다쳤었거든요.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한 달 정도 받았는데도 이렇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지인이 소개로 이 병원 원장님 잘하신다 하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평지 말고는 걷는 게 다 힘들었거든요. 내리막, 오르막, 계단 뭐 이런 모든 생활할 때 쓸 때 쭉 구부려 앉는데도 힘들고 잠잘 때도 좀 통증이 좀 있었고요. 네, 들어오세요. 원래 2번째까지 주사 맞을 때 많이 좋았다가 다시 아팠잖아요. 연골결손도 있었는데 그 이제 추벽이란 구조물이 있었다 그랬잖아. 이 뚜껑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마찰이 일어나면서 염증 일으키는 건 그 추벽 때문에 염증이 좀 일어나는 거지. 그 연골 쪽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한 30도 정도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90도까지 내려가지 말고 그 정도를 횟수를 좀 많이 해서 그 운동을 하면 뚜껑뼈가 마찰을 좀 덜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이렇게 좀 생기는 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걸을 때 혹은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본원을 내원하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는 무릎에 부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물도 좀 빼봤는데 염증 소견이 보였고요.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오로지 또 내측에만 그 연결되어 있는 통증이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연골의 손상이라든지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물렁뼈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한 정밀 검사에서는 다행히도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이 물렁뼈 조직은 괜찮았는데 이 내측 오로지 내측 구획에만 이 연골이 결손된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리의 축을 보는 엑스레이를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였고요. 전장 축을 보는 사진에서는 체중 부하선이 가운데에서 살짝 안쪽, 보통 좌식 생활하는 동양인들은 이 정도 축이면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축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다리를 교정해주는 수술까지는 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연골 결손에 대한 연골 재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은 지금 직장 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활의 기간들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골 결손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에 좋은 그 주사요법이라든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현재 증상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진료가 끝나고 치료실로 향하는 효정 씨. 처음엔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어 몸도 마음도 힘들었었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연골 결손에 대한 치료에는 보존적 치료로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 두 번째는 약물치료, 세 번째는 주사요법, 네 번째는 물리치료 등인데요. 생활습관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려 앉는 것을 자제하고 본인의 체중의 한 5배 정도가 걸리는 계단이 내려가는 그런 행동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도 난간을 잡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치료는 염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통소염제를 복용시키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그 밖에 물리치료에는 체해충격파 치료라든지 고주파 치료가 무릎 관절염의 염증을 없애고 연골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치료법들로 우리가 보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DNA 주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DN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 관절의 점성을 높여서 마찰 계수를 낮춰주는 작용도 하지만 실제로 연골의 세포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까져 있는 연골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연골이 좀 더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증 치료한다고 처음에 염증을 뺐을 때 제가 주사실 나오면서 선생님 하나도 안 아파요 하고 나왔었거든요. 편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아기도 있거든요. 아기랑도 이렇게 좀 많이 다니고 싶은데 제가 무릎 아프니까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일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걷고 다녔으면 싶은 거예요.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고 싶은 나른한 오후. 부지런히 복도에서 운동을 하는 신길자 씨. 일주일 전 금속 제거 수술을 하고 아직 입원 중이지만 오늘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아프더만 좀 있으니까 막 여기가 막 끊어질 것 같이 걸음을 못 걷겠어요. MRI를 찍으니까 이제 연골판이 터졌다 이러더라고요. 연골판이 터져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수술이라는 걸 아무것도 몰라도 병원에 안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아픈데 뭐 수술하면 괜찮겠지. 그때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네. 누우세요 어머니. 네. 식사하셨어? 아니 밤이 들어야 됐는데 지금.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어머니 지금 체중 참 좋거든요. 더 살 안 찌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뭐 계단 내려가는 거라든지 방바닥,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거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인공관절 같은 거 안 하고 싶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안 하려면 방바닥 생활, 양반다리 쪼그려 앉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면 나머지 어머니 하고 싶은 운동 다 해도 돼요. 이분은 처음에 저한테 이제 오셨을 때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무릎이 뜨끔하더니 그 이후로 계속되는 통증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외래에서 뵀을 때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도 무릎을 우리가 과굴곡 시킬 때 뒤쪽이 눌리면서 통증이 심하게 호소하셨고 아예 굽히는 걸 완전히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정밀검사 MRI 상에서 어김없이 내측 반월성 연골판에 후방 뿌리 부분에 파열이 소견이 보였고요. 연골 상태는 양호하였지만 뿌리부 파열이 좀 심한 상태였고요. 불안정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수술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관절염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골판이라는 건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연골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시행했던 엑스레이 상에서 오다리, 휜다리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쿠션 역할을 못하면 당연히 연골이 결손이 오고 수년이 지나면 반드시 관절염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 봉합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휜 다리를 교정하지 않는다면은 봉합된 연골판도 실패가 올 확률이 높아지고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기관절 보존 수술로 연골판을 봉합하고 절골술을 통해서 휜 다리 교정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이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절골술을 통해서 금속 고정을 통해서 휜 다리 교정을 하면 많이 휘어있던 다리를 중간에서 살짝 외측으로 이렇게 축을 돌려주면 관절염에 대한 진행도 막을 수 있고 봉합된 연골판도 잘 아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수술하고 1년 2개월이 지나서요. 이제 금속 제거술과 관절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 시행한 관절경 검사 사진상 이렇게 보면 요 조직이 반월성 연골판이라는 그리고 여기가 후방 뿌리 여기에서 이제 뼈에 이렇게 탁 박혀 있거든요. 이 뿌리 부분이 튼튼하게 잘 아물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제가 잡아 당겨도 전혀 불안정성이 없이 잘 아물어 있는 소견을 보고 있고요. 수술 이후에 찍은 체중 부하 사진상에서도 금속은 완전히 잘 제거가 되었고요. 축 교정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환자분은 이제 앞으로 사실 내 관절을 뭐 아낀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운동이나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퇴원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싶어. 다리 근력을 올려가고 산에도 안 가고 싶고 이제 운동장 같은 데 있는 데 돌아가고 완전 이제 내가 전에 내 수술 안 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제 제가 연골판을 잘 봉합을 하였고 지금 상태가 참 좋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자꾸 실리면서 안 좋은 생활 습관을 하면 관절염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가장 당부를 하는 거는 좌식 생활, 이제 바닥에 앉으면서 하는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양반다리를 오래 하고 앉는다든지 쪼그려 앉는 생활들을 많이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운동, 일상생활 모든 거 제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는 김광숙 씨는 최근 심해진 무릎 통증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통증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일의 특성상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직업상 게 하루 종일 서가 다니면서 쪼그려 앉아 하는 일도 있고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무릎하고 관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치료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다리가 아픈 듯 이곳저곳을 어루만지고 있는 박걸령 씨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1월부터 시작된 통증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불편함은 아픈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기 전에는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기도 했고 공부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 걸령 씨였습니다. 1월 달부터 아팠는데 조금씩 약간 이렇게 미지근하게 미시하게 아팠어요. 걸어갈 때도 아프고 올라갈 때도 아프고 내려갈 때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프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 아프니까 불편한 거는 다리로 절고 댕기고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것도 못하고 집안에 뭐 서서 약간 어찌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아픈 거는 수술한 이거 뭐 박아놨을게 이게 아파서 그렇지. 지금 이제 내려갈 때 내리막길이 이제 약간 아직까지 미세하게 있고. 계단 내려가는 거 많이 힘들다는 건 어때요? 계단 아직 매일 그래?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씩. 다른 거 불편한 거? 다른 건 크게 불편해요. 다른 거 크게 불편한 거 없고요. 자, 또 쭉 올라가고. 이것도 여기 근력 운동의 하나거든요. 요거 한번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딱 힘들죠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그렇게도 좀 하고. 69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이제 내원했을 때 무릎에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었고, 그리고 자주 물이 차는 걸 호소를 하셨었습니다. 정밀검사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내측 연골 결손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엑스레이상에서 어김없이 휜 다리 소견이 보였고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자기관절 보존 수술로 건강한 관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했고, 환자분도 활동성이 워낙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재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내 관절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술은 반월상 연골판에 대한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 내측 말랑말랑한 하얀 연골이 아니라 이렇게 연골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구멍을 내는 미세 천공술을 통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골 재생술 시행 후에는 다리를 교정해주는 이렇게 절골술을 시행을 해서 체중 부하가 가능했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가운데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축이 이상적인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끊임없는 근력 운동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걸령 씨는 고주파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고주파 치료는 피부의 조직과 근막에 열을 가해 자극해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치료입니다. 또한 통증을 줄여주면서 뭉친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가 끝나고 관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령 씨.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멋진 그녀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심부까지 깊숙이 열을 전달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주일 매일 받으셔도 무관한 치료이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드시는 문제라서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 치료를 저희가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CPM 치료는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신 분들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정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무릎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니 CPM 운동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만들어 드리고 일상생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각도를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우리가 보통 운동 범위라고 하죠. 실관절의 운동 범위는 정상으로 다 돌아온 상태고요. 근력만 좀 아직 약화된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에 전방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뭐 재능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 있는 게나 하지 어쨌든 안 아파가지고 아파서 우리 자녀들한테 힘 안 되게 노력해야 되겠죠. 인공관절이라는 게 이제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이 내 관절보다 절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조잔디가 있고 천연잔디가 있는데 항상 4계절 동안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건 인조잔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도 편하고 하는 건 인조잔디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태클을 하다 보면은요 마찰이 훨씬 더 높고 막 다리에 화상까지 입는 경우는 인조잔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관절과 내 관절을 살리는 것도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규관절을 보존을 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인간의 몸은 또한 기계와 달라서 자기 재생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의 구조를 바로 잡아주기만 해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와 맞는 것을 찾거나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주는 현명한 치료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신체, 더 건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백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입니다. 몇 달 전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가장 걱정하는 신체 질환이 치아 질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치아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가장 밀접한 신체 부위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중장년층일수록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대다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치과 가는 것을 꺼리는 등 정작 치아 건강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치아 건강, 이대로 괜찮을까요? 발음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한 게 많았어요. 음식 먹다가 내 흘러내고 이러고 막 인기에서 도저히 불편이 안 돼가지고 남들 보는 앞에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음식도 마음대로 씹지도 못했고. 치아는 본인의 것일 때 가장 견고하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나빠진 치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주변 치아와 잇몸까지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발치를 하기보다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면 최대한 자연스럽고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 편리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풀아치입니다. 오늘은 최강덕 원장님과 편리하고 빠른 디지털 풀아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풀아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한다는 것과 풀아치의 개념인데 풀아치라는 그 말에는 소수의 임플란트, 즉
6개나 아니면 그보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4개, 5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구강내 전체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식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잇몸을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될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수술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또 보철하는 과정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든 수술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방법이 디지털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강내 스캔과 그다음에 그 치과 CT를 이용해서 정밀한 정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최근에는 또 3D 프린터가 아주 발달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밀한 보철물을 3D 프린팅을 하고 밀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접목되어서 디지털 풀아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풀아치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환자의 시술 과정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쉬운 과정으로 시술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또 비용적인 부담들도 많이 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수술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은 우리가 환자의 구강내 상태를 디지털로 스캔을 하고 그리고 치과 CT를 찍어서 그 두 영상이 정확하게 정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즘은 인공지능화되고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수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수술이 끝난 이후에 바로 환자 입안에 장착을 할 수 있는 전체 임시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역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는 수술이 없이 빠르게는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그 모든 수술의 과정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 이후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임시이를 정확하게 입안에 연결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또 뭐 식사를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임시에 대해서 벌써 이게 3D로 다 모든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3D 프린팅을 해낼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완전 마지막 파이널 보철물을 만들어서 환자 입안에 장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어느 날 밝은 표정의 이미숙 씨는 교회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모임이 중단돼 자주 만날 순 없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소수로 모일 때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밝은 미숙 씨에게도 얼마 전까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들을 피해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손을 이렇게 가리면서 얘기하고 또 웃을 때는 저 안쪽에 있는 까만 부분 그런 게 표가 나고 이래서 이렇게 좀 자동적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맨날 이렇게 웃으니까 사람들이 웃겨요. 부분 틀니를 하고 있었고 부분 틀니로 또 부분 임플란트를 하려고 갔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시술이 맞지 않았고요. 새로운 시술법이 있다. 이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응하게 되었고 또 귀한 시술을 제가 이제 받게 되면서 진짜 삶이 달라지고요.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사람을 피하기만 했던 그녀가 변화하게 된 이유, 바로 디지털 풀아치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미숙 씨는 오늘처럼 병원 진료를 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사진으로 봤을 때 잘 정상적으로 잘 제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관리하는 거 좀 잘 하시고 위에 아무래도 뼈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사용하실 좀 부드럽게 좀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아마 위에 부분들도 다 완성이 잘 될 거라 봅니다. 환자분이 처음 내원했을 때 위아래 한 8개, 9개가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성하고 깨끗한 일은 없었고 이미지상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구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대외관계 하는 데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8개나 9개를 신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개념으로 남아있는 한 6개, 최소 6개에서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그 프라치 디자인으로 해서 임플란트 시술하는 그 개념으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미숙 씨는 원래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강덕 원장을 통해 디지털 프라치를 알게 되고 시술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틀니를 꼈을 때의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이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하네요. 밑에 부분에 디지털 프라치로 시술을 하기를 원하셔서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을 넣은 상태였고, 수개월 동안 위에 부분에는 틀니를 사용하시는 중에 워낙 뼈가 약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뼈 수술을 해서 인공뼈 뼈 이식 수술을 해서 보강을 하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디지털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프라치 보철을 연결하기 위한 지금 과정 중에 기다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웃고 얘기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술이 없을 때는 늘 손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웃고 얘기하고 했던 그런 날들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막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웃고, 치아 관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됐는데요. 진짜 제 치아보다도 더 이제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 오늘도 조용히 진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배윤희 씨. 텔레비전에 나오는 치아 정보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치아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인지 이제 치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꼭 챙겨본다고 합니다. 아래 위로요 틀니를 했어요. 뺐다 끼웠다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위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천정까지 이제 다 덮은 걸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발음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냥 불편한 게 많았어요. 제일 달라진 거는 표정이 좀 안 밝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하고 일어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남한테 웃음도 마음대로 웃겠고, 그죠. 씹어 먹는 것도 이제 아무 꺼림낌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윤희 씨는 지금 아랫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술하기 전에 필요한 파노라마 촬영과 구강 스캔을 진행합니다. 윗니 프라치 시술을 받은 후 너무 만족해 아랫니까지 시술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술 전 먼저 스캐너를 이용해 구강 상태를 촬영하고 구강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잇몸뼈 상태를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본 후 보철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배윤희님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내원하셨을 때 위에 이 치아가 지금 4개 남았지만 이 남아있는 3개 치아가 굉장히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위에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프라치가 완성되고 사용을 해보니까 수술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본인처럼 그렇게 겁이 많으신 분들도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디지털 프라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사용하시는 중에 밑에 지금 이가 없는 부분에 이번에 새로 이제 임플란트를, 이거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디지털 내비게이션에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늘 가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입안에 찍은 사진만 가지고는 입 안에 뼈 상태를 볼 수 없고, 또 CT만 찍었을 때는 뼈는 볼 수 있지만 입안 그 잇몸 상태를 볼 수 없는데, 잇몸 상태도 볼 수 있고 뼈 상태도 볼 수 있는 요즘 그 인공지능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병합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 배윤님 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 디지털로 임플란트가 어떻게 심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어떻게 배치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그 치아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까지를 이게 3D로 디지털로 임플란트 심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정확한 미리수와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로 디지털로 해가지고 밀링을 하고 3D 프린팅을 해서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단순화되면서 환자 입안에서 할 수 있는 과정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틀니 쓰던 것도 이제 다 이제 없애버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에 이제 오늘 이제 임플란트 이제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 나머지 밑에 부분들 마무리하면 틀니 인생 끝. 그렇게 아마 사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안에 관리 잘 되는지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다음으로 보실까요, 한번요? 약한 잇몸인데 이렇게 관리 잘 하시면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위에 부분은 디지털 프라처로 지금 보철이 다 들어갔고 밑에 부분에 지금 이가 빠져 있는 부분 몇 군데만 아마 이제 그 디지털 임플란트로 내비게이션해서 보통 하나 수술하는데 5분에서 10분 그 정도 간단한 수술로서 끝나게 되고 이제 뼈가 굳어지는 과정 이후에 디지털 스캔해가지고 보철물을 연결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제 다 하고 나면은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지 마음껏 이제 내 표정을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예, 반갑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노은래 씨. 아랫니 프라치를 시술한 후 목소리에도 힘이 가득합니다. 불편했던 틀니를 빼고 내 치아처럼 편안한 프라치를 하고 나서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한 윗니 프라치도 시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틀니를 제가 있다가 수년간 있다가 보니까네 거기에 또 따르던 치아가 또 마모가 돼가지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게 뭐 내 남들 보는 앞에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음식도 한 마음대로 씹지도 못했고 지금은 음식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디지털 프라치 시술하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또 잘 쓰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틀니도 이렇게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밑에 6개 시험에서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쓰시는데 특히 불편한 거 없을 겁니다. 예, 괜찮을 뭐 겁니다. 지금 뭐 갈비도 잘 먹고 그러시구나. 뭐 과일도 잘 먹고 지금 뭐 예. 음식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환자분은 위에 이가 전체적으로 4개의 이가 있었고 밑에도 4개의 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치주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서 밑에 틀니는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밑에 이가 지금 이렇게 앞니도 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해 본 결과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디지털 프라치로 이렇게 같이 한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뼈 수술을 하지 않고 전체 임플란트를 그 보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상에서 확인하고 환자의 동의하에서 또 수술을 시행하였고 보철을 완성하였습니다. 관리가 잘 되시고 있습니다. 괜찮네.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요 앞쪽 부분, 여기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 그지? 위에 이들도 지금 남아있는 이 4개가 지금 치주염이 지금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서 아마 조만간 곧 뽑아야 될 상태고 왼쪽 부분 이도 지금 치주염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체적인 그런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전에는 그 치아가 영 앞이 또 엉망이고 하다 보니까 말이 세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치아를 하고 나니까 제가 또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챙기고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불어대던 찬바람도 어느덧 햇볕에 묻혀 따뜻함마저 느껴지는 여유로운 정오. 문종철 씨는 서둘러 틀니를 끼우고 점심을 준비합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밥을 먹는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다는 종철 씨인데요. 그래도 서둘러 수저를 들어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으러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종철 씨는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치아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불편해 디지털 프라치를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라든지 뭐 음식 짚을 때라든지 할 때는 이빨에 끼고 안에 막 끼서 밥만 먹으면 얼른 빼고 싶고 그렇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는 종철 씨. 식사 후 매번 하는 양치지만 틀니로 인한 불편함은 나아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반복되던 일상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술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나갈 채비를 하는 종철 씨의 얼굴이 조금은 상기된 것처럼 보이네요. 병원에 도착한 종철 씨의 마음은 여느 때랑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시술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느낌일지 벌써 기대가 되나 봅니다. 이쪽 올라가실게요. 시술을 하기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디지털 프라치는 디지털 방식으로 시술을 해 시술과 보철이 아주 간단하고 빨리 진행돼 많은 분들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문종철 환자분은 위에 이가 지금 하나도 없이 지금 틀니를 지금 끼고 계시는데 사용 중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중에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6개의 임플란트를 오늘 동시에 심게 되고 그 6개 임플란트를 지지로 해서 위에 이가 전체적으로 오늘 보철, 임시 보철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절개를 하지 않아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고 하고요. 이것 말고도 시술 소요 시간도 10분 정도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술을 받은 환자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네요.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마무리했는데 양호하게 잘 끝났고 초기 고정이 아주 잘 얻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어서 오늘 임시를 연결해 가지고 환자분이 얼마나 적응을 잘 하시는지 시간을 좀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곳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자체 기공실입니다. 기공사분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는데요. 오늘 시술한 문종철 씨의 임시보철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지털 프라치는 2-3시간 안에 시술부터 임시보철까지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데요. 캐드와 3D 프린트를 이용해 임시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CT 촬영이랑 구강 스캐너 된 거를 합쳐서 환자분 뼈 상태랑 그다음 환자분이 어디에 임플란트를 박아야 될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1차 작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틀을 맞추는 거를 2차 작업, 가이드 작업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을 하면은 미리 환자분의 뼈 상태나 손떨림 방지를 위한 여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환정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안 힘드셨습니까? 괜찮았어요? 예. 그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수술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빨 치료하고 나서 이 손꼽을 보니까 이빨도 하얗게 근데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그런 이빨 보는 것 같고 너무 좋아갖고 식사할 때도 앉아 틀리도 이상했고 제 생각에는 이거 앞으로 이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지만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어금니 쪽이 이가 약해지면 잇몸이 약해지면 당연히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프라치는 앞쪽 부분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디지털 프라치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뼈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금니 쪽에 또는 위에 상악 부분에 상악동 뼈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디지털 프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도저히 전체 임플란트를 못한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저에게 오셔서 인공뼈 이식을 하고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디지털 풀알치로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풀알치든지 어떤 임플란트든지 이제 이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오셔서 구강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고 스케일링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단순한 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듯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아닐까요?